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44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당신에게 팟캐스트는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스포티파이, 애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armyself.org로 가시면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으세요. 감상평이나 사연 소개, 그 밖에 어떤 내용이라도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인이 된 나를 스스로 잘 키우고 성장시켜야 하고, 그 일은 남이 아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셀프 페어런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양육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질문,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답이 이미 정해진 질문도 있죠. 그런 질문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으면 답정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일까요?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의 줄임말이랍니다.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답정너이죠. 남편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역시 답정너입니다. 누가 살림을 이런 식으로 해? 답정너죠. 사실 이런 질문에는 대답하기도 싫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뚝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도대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왜 하는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실 답정너의 질문에는 이미 정해진 답을 네가 하고 있지 못하니까 정신 차리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죠. 그런 방식으로 대화는 관계를 단절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답정너의 질문인 이런 질문들을 타인, 즉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없는 당신들은 자기 자신에게 답정너의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선수라는 사실이요. 답정너 질문 중에서도 사실 답이 필요 없는 자책을 질문으로 가장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퍼붓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되겠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실수를 해? 아니, 지금 그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해? 미친 거 아니야? 답정너 질문 중에서도 가장 못된 답정너, 자학 질문들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은 제가 배우고 그래서 저에게 무척 도움이 되었던 2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임상심리학자며 페어런팅 전문가인 베키 케네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 행동이나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 스스로를 그 상황과 행동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문제야, 내가 멍청이야 하는 사람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좋은 사람인데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의 상황이, 어떤 어려운 행동이 나타났구나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황과 문제로부터 나를 분리하고 나의 정체성과 근본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움과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와 큰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렸을 때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는 좋은 아이인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너는 괜찮은 아이인데 행동만 잘못된 거야. 너는 정상인데 그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일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셨나요? 복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너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문제나 상황과 나를 동일시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셨나요? 그렇다면 성인이 된 지금도 그 일을 동일시할 경향이 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망한 것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되어 우리 스스로를 키우고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으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페어런팅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질문은 제일 먼저는 나는 정상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주기로 결심하는 것.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이 무슨 비난을 퍼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바로 부모가 아이에게 해주는 사랑이겠죠. 셀프 페어런팅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좋은 사람,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믿어주기로 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수많은 내가 없는 당신들은 자기 의심이 높아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정상이 아니라면요? 근데 진짜 제가 바보면요? 근데 진짜로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요? 되묻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셨다면 영어로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Welcome to the club. 직역하면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말인데 미국에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 많고 나도 그런데 당신도 그래요? 우리 클럽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라는 식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Welcome to the club입니다. 내가 없는 당신을 입증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내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믿어준다고 해서 문제 행동을 그대로 두거나 방치하거나 문제 행동을 놔두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믿어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실수나 문제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니 그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고치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훈육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서 이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러니 훈육이나 교정 연습이나 노력 전에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믿는 믿음으로 기반으로 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같은 마음으로 훈련하고 훈육하고 교정하게 된다면 자신을 매우 강압적으로 자책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는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정상,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세요. 자꾸 그와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또 올라왔구나. 하지만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정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반이 되면 나와 문제를, 나와 상황을, 나와 행동을 분리할 줄 알게 됩니다. 나와 문제를 분리하게 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야, 이 바보야, 왜 이런 짓을 했어? 라는 질문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너는 좋은 사람, 너는 정상, 너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니? 네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니? 더 이상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는 질문, 더 이상 질문을 가장한 자책을 하는 질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기본에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질문은 모든 질문이 한결같이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질문이 되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무척이나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 큰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시간을 크게 쓰지 않고 속단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큰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죠. 그런데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해 주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러한 사랑을 기반으로 질문하는 것은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쓰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하면 쉽고 편하겠지만 시간이 들어도, 좀 귀찮아도, 절차가 들어도, 에너지가 들어도 천천히 너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런 너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하고 너에게 제일 좋은 다음 걸음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겠다는 표현이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이 나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인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평생을 아빠 식사를 차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대충 넘어가는 끼니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 끼니마다 신선한 재료, 좋은 영양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며 그만큼도 힘이 드는데 거의 모든 식사의 온도와 신선도를 맞추기 위해서 숟가락을 들기 직전에 음식을 내놓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식사를 차리다 보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빠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밥상을 최선의 타이밍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분만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아빠의 밥이 제대로 잘 제공되고 아빠가 식사를 잘 하시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중간중간 음식의 온도와 신선도와 모양에 맞게 음식을 제공하느라고 아빠의 식사가 한참 진행된 후에 그 다음에 본인도 겨우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친정일 들렸다가 엄마가 식사 시간 한참이나 진행이 되었는데도 자리에 앉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아빠, 엄마도 같이 밥을 먹어야지 했더니 아빠는 아니 이상한 사람이야. 왜 밥을 같이 안 먹어? 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아빠 그렇게 말고 다르게 말씀하세요. 더 다정하게 다시요. 몇 번을 수정해드렸지만 아빠의 최선은 매우 어색한 말투로 당신도 어서 앉아서 드세요 였습니다. 물론 엄마도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시며 고마워요 라고 하시고 식탁에 앉으시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일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만일 아빠가 사랑은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다면, 그리고 사랑을 기반으로 질문해 주셨다면, 그래서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는 전제로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하셨다면 어땠을까? 당신이 식탁을 차리는 것이 고맙고 좋은데,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나는 좋은데 왜 당신은 늘 함께 식사를 시작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셨다면 아마도 엄마는
당신에게 가장 신선하고 가장 따뜻한 음식을 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빠가 가장 신선하지 않고 가장 따뜻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두 분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헤아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물론 저는 부모님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하는 행동이 제가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아빠가 하는 말이 저의 말이기도 해서 저는 저를 돕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이해하고 저를 변화시키는 연습을 셀프 페어런팅을 하는 중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좋은 사람, 그리고 나는 나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주문을 외우면서요. 나를 사랑하는 것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득 답정너의 질문이 올라온다면 그 질문과 잘 이별하면서 사랑을 기반으로 한, 나를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그 질문을 시작하실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